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미 해군의 P-8AGS 정찰기가 12월 6일 한반도와 서해를 정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 해군이 운영하는 P-8AGS는 원래 미 공군이 E-8 조인트 스타즈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도에 도입을 검토를 했다가 무산된 기종입니다. 식별된 이 기체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의 식별부호 알파벳 A, 알파벳 E 6857입니다. 서해상에서는 금일 13시 47분경에 식별이 되었고요.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가고시마를 거쳐서 서해 남부 해상을 비행한 후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중국 동해함대가 위치한 닝보 앞 동중국해 해상에서 비행하다가 19시가 넘어서 일본 미사와로 복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을 비행 중일 때 경인지방 상공에 진입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항적은 플라이트 레이더 24로만 확인이 되고 다른 추적 사이트인 레이더박스나 플라이트 어웨어 같은 등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기의 미 해군 등록번호도 확인이 되지 않고 오직 이카오 모드 헥사 코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차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신뢰성이 꽤 높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유는 P-8 포세이돈 AGS로 추정이 되고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군용기의 이카오 모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라이브 밀리터리 모드 S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따르면 오늘 식별이 된 AE68A8의 기종은 미 해군 소속의 포세이돈으로 나오고 기체의 등록번호는 베리우스, 그러니까 매우 다양하다, 수시로 변한다 라는 뜻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해상 초계기가 아니고 특수목적 정찰기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의 포세이돈 정찰기는 일반적인 해상 정찰기의 경우에는 동체 하부에 레이더가 없습니다. 그런데 AGS는 동체 하부에 AAS라고 불리우는 레이더가 있는데 제식 명칭은 ANAPS 154번 Advanced Airborne Sensor라고 불리우는 능동 주사 배열 레이더입니다. 보통 A사 레이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항공기는 해상 감시만이 아니고 지상 감시도 할 수 있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기체입니다. 특이한 건 현재 미 해군은 120대 정도의 포세이돈 정찰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미 해군 등록번호가 공개되지 않는 베리우스로 표시되는 기체가 6개가 있습니다. 이카오 등록번호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 미 해군 등록번호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6대는 모두 일본과 중국 쪽의 자료들을 보면 전부 다 P-8 포세이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P-8 AGS는 미 해군이 2019년 4월에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처음으로 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근래에 들어서 북부 지역인 아오모리현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에도 한 대를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 기반의 지상 감시, 조인트 스타즈처럼 지상 감시도 가능하고 전장 관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조기 경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이 기체가 한반도에 나타난 것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지난 2019년 4월 8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촬영이 된 첫 번째 P-8AGS를 보면
수직 미익에 그 꼬리날개에 LA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미 해군 제5 해상 초계 비행대 소속의 해군 기체로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4일 15시 11분 출루, 한국 시간으로는 1월 5일 00시 11분에 전남 여수시 돌산읍 남쪽 영해 기점에서 이 기체가 식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기체가 올 1월 달에 한반도에서 확인이 됐었고 12월에 또다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기체, 금일 식별된 기체의 지난 활동을 이제 보면 10월 18일 날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 상공에서 처음으로 식별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10월 31일 대만 남부의 바시 해협에서 확인이 됐었고 11월 5일 역시 바시 해협에서 비행 중인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11월 5일 동일 해역에서 동일 공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고요. 11월 15일 오키나와 동부 해상을 비행하는 게 식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 24일 대만 남부의 바시 해협을 비행하는 것이 확인이 됐던 게 가장 최근입니다. 지난 10월과 11월 내내 그 대만 남부의 바시 해협에서 활동을 하던 기체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체가 12월 6일 느닷없이 서해안에 들어와서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왔다가 중국의 그 산동반도 해안을 끼고 그 상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그 미사와로 비행한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미 해군은 총 그 16개의 P-8 포세이돈을 운영하는 비행대를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서양 쪽에는 그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이라는 항공기지에 8개의 비행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릴랜드주에는 이제 2개의 그 시험 평가 비행대가 있고요. 태평양 쪽에는 그 워싱턴주의 휘드베이 아일랜드라는 항공기지에 6개의 비행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별된 이 기체는 태평양 쪽에 배치되어 있는 6개 비행대 중에 하나의 비행대에 소속된 기체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그 화면이 하나 나올 텐데요. 어떻게 이거를 확신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어 있는 P-8 기체 등록번호와 이카오 코드 번호를 전부 다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총 117대의 그 P-8 기체의 그 등록번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 화면에 이제 뜰 건데요. 그 중에 6대가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카오 번호와 미 해군 등록번호가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기체가 6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한 25년 정도 되는군요. 이런 미군의 편제를 이제 추적을 하면서 축적한 경험상,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미 중앙정보부 CIA가 운영을 하는 특수목적 정찰기들의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기체의 운용은 해군이나 공군, 육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기체를 사용을 하는 것은 그 미 중앙정보부 CIA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카오 등록번호는 고정이 돼 있지만 미 해군 등록번호가 수시로 바뀝니다. 계속 변조가 되면서 동일 기체라는 거를 모르게끔 이제 상대방을 혼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식별된 포세이돈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6대 중에 한 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체가 한반도에 나타난다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개된 건 없지만 그동안의 제 경험치에 비추어서 특이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 공군이 운영을 하는 RCW135, RC135W가 그 두 차례 한반도에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금주 초, 그러니까 오늘일 또 미 해군 소속의 지상 감시 정찰과 전장 통제를 하는 P-8 포세이돈 AGS가 식별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정찰하는 그 미국의 활동이 빈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듯하여 조금 불확실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제작을 한 거고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정보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종료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중국의 H-6 폭격기가 그 남중국해에서 실탄, 그러니까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그 무력 행사를 할 경우에 이게 대만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한 미군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대만을 지원하는 그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이나 러시아 쪽에서 그 성동격사를 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전장을 형성을 하는 전략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군 전체 전력이 동원이 되어도 그 미 태평양 사령부의 전력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침공하기 직전에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분쟁 준비를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이러한 큰 프레임 속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나 일부 좌편향적인 분들이 한반도에만 국한을 해서 군사 문제를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 한반도 문제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군사 동향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